나는 다큐멘터리 작가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특이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가장 기괴하고 섬뜩했던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베테랑 형사인 황 반장이다. 나는 형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녹음한다. 황 반장이 들려주는 섬뜩한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습니다. 참 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그중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강렬한 반전이 있거나 뒷맛이 씁쓸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 중 가장 뒷맛이 쓴 사건은 일명 은솔아파트 살인 사건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의 시작은 새벽 112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마포 은솔 아파트인데 얼른 좀 와주세요. 옆집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신고한 여자는 이렇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처음에는 흔한 가정폭력이 발생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이 다급히 강력계 형사들을 호출했습니다. 얼른 좀 이곳으로 와 주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래? 살인 사건입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의 강력계 막내 형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팀 형사들과 같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현장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비키세요! 그때 구급대가 카트에 누군가를 싣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카트 위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향했죠. 카트에 실려 나오는 사람은 전신이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어머, 나온다. 몰려나와 있던 주민들이 수선을 피워댔죠. 경찰들이 주민들을 폴리스라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카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다가가던 저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트 위 사람의 얼굴을 덮었던 이불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아직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피멍이 온 얼굴을 덮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얼마나 맞은 거야?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렸다더니 어쩜 딸을 저렇게 만들었대. 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 팀은 대충 무슨 사건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서둘러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사들도 사건 현장인 6층으로 향했죠. 아파트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온통 핏자국과 부서진 살림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하는 동안 저희는 죽은 사람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얀 시트를 걷자 눈을 부릅뜨고 절명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에 부엌칼이 꽂혀있는 모습에 저절로 이마가 찡그려졌죠. 딸이 맞다가 방어를 한 모양이네. 선배 김 형사가 하는 말에 우리 팀 반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이 빚은 참극으로 보였죠. 딸은 뭐라고 하나? 순순히 인정해. 아닙니다. 기절해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맞았으니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감식반 뭐 특별한 거 나온 거 있나? 반장님, 별달리 눈에 띄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예상대로 감식반도 특별한 걸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던 저희는 이웃 주민들 탐문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내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어. 맨날 술 먹고 행패를 부려대더니 쯧쯧. 옆집 노파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가정폭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았던 탓에 뻔한 그 사건에는 더 에너지를 쏟을 여력도 없었죠. 그래도 딸을 신문은 해야 했기에 저와 김 형사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관들이 지키고 있는 병실로 들어선 저희는 생각보다 더 왜소하고 작은 여자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여자는 코스모스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가녀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시커멓게 변해서 제 얼굴 식별이 잘 되지도 않았죠. 이마에 붙인 반창고가 유난히 커 보인 건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작아서인 듯 싶었습니다. 김서영 씨 그날 일 기억나나요? 김 형사의 질문에 여자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는 데까지 말해봐요. 김 형사는 좀 짜증이 난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김 형사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는 여자는 무척이나 소심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한 이야기는 저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다른 날처럼 폭력을 행사했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을 한 이후로 기억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겨우 그 말 몇 마디 하고 주눅이 들어서 눈물만 쏟아내는 모습이 좀 가엾게도 보였죠. 저희는 더 신문할 것도 없고 해서 몇 가지를 더 묻고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조서를 읽은 반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은 방어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안 온 언론은 그 여자 김서영의 기구한 삶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여성단체도 나섰고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반짝 관심인가 보다 하고 한동안 저는 그 사건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다른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져서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뒤 반장이 흘리듯 하는 말에 다시 그 사건에 대해 떠올리게 됐습니다. 마포 아파트 살인 사건 변호를 청우가 맡았대. 네?
우리나라 제일 비싼 로펌에서요. 무료로 한대 돈 되는 일만 쫓아다니더니 이미지 세탁 좀 하겠다는 거지. 그건 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반장의 말대로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재판 아니면 하지도 않던 국내 최대 로펌이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 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을 무료 변론해주고 그간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생각인 모양이었다 싶어서였죠. 그리고 1년 뒤 그 사건은 로펌의 능력 발휘 탓인지 김서영에게 아주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최종 판결이 난 거죠. 아무리 자기 방어라도 당연히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사법부도 여론의 눈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5년 뒤 그 여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포아파트 살인 사건에 관한 황 반장의 이야기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포아파트 살인 사건에 관해 황 반장이 전해줄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